어서 오세요. 자, 이번 영상은 마이너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 기본 78장 중에 22장이 메이저, 나머지 56장이 마이너죠. 숫자만 봐도 훨씬 많죠. 마이너를 메이저와 함께 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소 얘기 때문인데요. 메이저에서도 원소 얘기가 나올 거여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개 원소 그리고 수비학 1의 의미 먼저 큰 틀 잡으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에이스 카드 4장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개념을 잡아놓고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메이저 카드, 메이저 어르카나, 그리고 마이너. 0번 바보부터 21번 3개 카드까지 메이저 카드는 뭘 보여줬냐면 나의 내면, 영혼, 무의식이었죠. 실제 나의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카드여서 아무래도 리딩을 할 때 메이저 카드가 나오면 에너지가 강하다, 기운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나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는 나 지금 어떤 상태야? 이걸 더 물어야 하는 카드였죠. 뭐 경험치가 없고 실전이 없고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가 없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탑은 무너지고 이런 거 다 내 안의 이야기에 가까워요. 나의 상태. 그래서 의식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는지 이런 걸 살피는 게 메이저 카드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는 어떤가요? 달라요. 다릅니다. 마이너 카드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상황,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실제 나의 현실의 모습. 자, 이 마이너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이죠.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나. 나라는 영혼은 아니어도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나의 모습은 다 조금씩 다르죠. 그죠? 메이저는 그 가면 뒤 진짜 나의 영혼을 보여준다면 마이너는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번째,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 취업이 될까요? 그 사람이랑 잘 될까요? 이 결정 맞을까요? 돈은 언제 들어올까요? 뭐 등등. 이런 질문들 다 마이너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아무래도 메이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이저가 나왔다는 건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상태가 외부 현실보다는 나의 내면에서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가 나왔다는 건 지금 실제 일어나는 현실 사건 자체를 봐야 한다. 또는 내가 지금 나의 내면, 의식, 이것보다는 현실에 더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 나는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중요도는 갈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처럼 요가, 명상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분들은 메이저 카드 많이들 뽑으시고요. 커리어, 뭐 연애, 친구들과의 관계, 돈 문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지금 중요하신 분들은 마이너 카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보면 이분들한테는 여황제 카드가 나오는 것보다 펜타클 9번 카드가 훨씬 좋은 카드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딩할 때는 지금 이 사람이 뽑고 있는 카드들이 메이저와 마이너의 비중이 어떤지, 또 그 중에서도 만약 마이너가 많이 나올 경우에 어떤 원소를 많이 뽑고 있는지를 정말로 중요하게 봐주셔야만 해요. 이걸 먼저 짚고 가지 않으면 리딩이 붕 떠버립니다. 분명히 똑같은 카드인데 누구는 너무 잘 맞는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뭐지? 왜 이렇게 안 맞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내담자에게 더 필요한 방향의 이야기를 해주는 건 바로 여기서 1차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 카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너 카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핍 카드, 에이스 카드, 즉 1번 카드부터 10번 카드까지 각 수투별로 10장씩이 있죠. 그리고 코트 카드, 페이지, 나이트, 퀸, 킹 각 수투별로 4장씩. 수투는 총 4가지입니다. 완드, 컵, 소드, 펜타클. 4가지의 원소죠. 사원소.
오늘은 이 중에서 에이스, 즉 1번 카드 4장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완드, 컵, 소드, 펜타클. 왜 이 순서일까요? 볼게요. 완드는 불, 컵은 물, 소드는 공기, 펜타클은 흙이죠. 이거 창조의 순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가 현실에서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 하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겠죠.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해보고 싶은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유는 잘 몰라도 일단은 해보고 싶어요. 바로 이게 완드입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몸이 움직인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충동과 직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근데 내 마음이 진짜 이걸 원하나? 바로 이게 컵이죠.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지 진심인지 지속할 수 있는 감정의 동기가 있는지 설레는 건지 아니면 현실이 불안해서 도망쳐서 한번 해보려는 건지 뭐 이런 감정의 확인 단계.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 다음은. 그쵸? 어떻게 해야 하지? 전략을 짜봐야죠. 분석이죠. 어떤 컨텐츠를 해볼까? 경쟁 채널은 뭐가 있지? 나는 뭘 잘할 수 있지? 분석 후 결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손에 잡히네. 네, 이게 바로 펜타클입니다. 카메라도 사고요. 편집 프로그램도 깔고 첫 영상도 올려보고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화. 자, 순서가 보이시나요? 불꽃이 먼저 일어나고 마음이 확인하고 머리가 설계를 한 후에 손이 만듭니다. 에이스 4장은 바로 이 창조의 첫 씨앗의 4개입니다. 각 원소에서 딱 1번. 시작의 찰나. 그러면 이쯤에서 수비약 1의 의미 살펴봐야 되겠죠? 자, 1번 에이스. 수비약에서 1번이 뭐였죠? 드디어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것. 자아의 탄생, 의지의 선언. 0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가능성이었다면 1은 그 가능성 중 하나를 골라서 방향을 잡는 것. 그런데 마이너의 1, 에이스는 살짝 다른 게 있어요. 마법사의 1이 나라는 자아의 탄생이었다면 에이스 1은 각 원소의 씨앗이죠. 불, 물, 공기, 흙의 씨앗. 시작의 찰나. 이 에이스 카드들 보면 공통점이 있죠. 4장 모두 다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손이 있고요. 이 손이 뭔가를 들고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상징입니다. 신의 손이에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더 큰 힘이 에너지를 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에이스가 나왔다는 건 우주가 씨앗을 내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가 바로 우리 인간, 나의 선택이에요. 자, 1의 특징 하나만 더 볼게요. 1은 혼자죠. 아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갈등도 없습니다. 복잡함이 없어요. 아직은. 가장 순수한 상태이자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 2가 되는 순간 상대가 생기고 3이 되는 순간부터는 복잡해지죠.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10이 되면 그 원소의 에너지는 완성이 됩니다. 에이스는 이때 딱 첫 번째 씨앗. 뭐든 될 수 있지만 잘 키워야만 꽃은 피어나죠. 그러면 각 원소의 에이스는 뭐냐? 우선 완드 볼게요. 불이죠. 완드는 의시입니다. 본능이고요. 생존 에너지예요. 사주로 보면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고요. 이 완드는 이유는 몰라. 일단 몸이 움직여. 이거예요. 막 시작하는 모습이고 아이 같죠? 완드는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가 없어도 일단 직관으로 밀어붙여요. 뜨겁고 빠르고 폭발적입니다. 장점은 타이밍이겠죠.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요. 생각보다 일단 손이 먼저 낚아챕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네, 예상하셨죠?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식어요. 빨리 타오르지만 빨리 꺼질 수 있습니다. 완드가 강한 사람은 에너지가 진짜로 넘치거든요. 매력적이겠죠. 특히 10대, 20대는 더더욱. 근데 마라톤보다는 단거리에 강한 캐릭터. 자, 그러면 다음 컵, 물이죠. 감정과 직관. 내면의 일렁임. 계절로 보면 완드가 봄이라면 컵은 여름에 가깝죠. 사주에서는 물의 기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화의 기운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주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다면 타로는 4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불, 물, 공기, 흙.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컵카드는 이겁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 논리보다는 느낌, 감정이에요. 왜 좋아? 라고 물으면 대답 잘 못합니다. 그냥 좋아요. 이게 컵이에요. 부드럽고 깊고 흐르는. 그래서 장점은 공감 능력이 엄청 좋죠. 사람을 읽고 품어요. 단점은 흐르지 않으면 고여서 썩는다는 거.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침잠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자, 완드가 외부를 향해서 터져나가는 불꽃이었다면 컵은 안으로 채워지는 물에 가까워요. 그럼 또 다음 소드 볼게요. 이거는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죠. 이성적이고 분석적이죠. 칼 같다. 근데 이 칼 진실을 자르는 칼이에요.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소드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갑게 사실만 봐요. 사주에서는 금의 기운 강해 보이죠. 계절로 보면 겨울에 가까워요. 이 소드 원소는 차갑게 사실만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날카롭고 빠르고 명료하죠. 장점은 판단력 좋겠죠. 복잡한 상황을 단번에 정리하고 똑똑하고. 단점은 이 지식과 지성은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향하게 되거든요. 생각이 너무 깊어져서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기는 고이면 질식이죠. 바로 이 모습이 소드 9번, 10번에서 드러나죠. 완드가 뜨거운 확신이었다면 소드는 차가운 분석에 의한 결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마지막 펜타클 흙이죠. 현실입니다. 손에 잡히는 결과. 사주로는 이거 당연히 토의 기운이고요. 가을의 기운에 가깝습니다. 왜 사주에서 지지의 진술충미, 땅의 기운을 깔고 있으면 부자사주라고 하잖아요. 같아요. 이 펜타클은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잘 안 믿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실감을 합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고 오래가요.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쌓고 지킵니다. 반면에 단점은 너무 안주할 수 있어요. 가능성보다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도전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펜타클 기사 아시죠? 말을 타놓고 안 나가요. 심지어 그 좋은 흑말을 타놓고 멈춰 있습니다. 자, 완드가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어떤 폭발적인 힘이었다면 펜타클은 그 새싹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맺는 열매에 가깝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완드, 의지, 본능, 열정. 이유는 모르겠고 일단 해. 컵, 감정, 직관, 관계. 내 마음이 진짜로 원하나? 소드, 이성, 분석, 결단.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펜타클, 물질, 현실, 결과. 이제 손에 잡히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에이스 카드들 비교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완드. 에이스 완드 그림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뭐죠? 그쵸?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왔고 그 손이 지팡이를 꽉 쥐고 있어요. 꽉. 컵 에이스랑 비교해보면 확 다르죠? 컵은 손바닥으로 받쳐든 모습이거든요. 근데 완드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줘서 꽉 쥐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완드의 에너지입니다. 잡아채는 것, 놓치지 않겠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추진력. 그럼 지팡이도 한번 볼게요. 지팡이 잘 봐주세요. 어떤가요? 다듬어져 있나요? 아니죠. 거칠어요. 야생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그냥 나무 그 자체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죠. 윗부분에 세 갈래. 이거 중요해요. 지금 이 지팡이 살아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가 응축돼서 터져나올 준비가 된 상태라는 뜻이죠. 뭔가를 가공하고 다듬기 전에 이미 생명력 자체가 있다는 거. 그게 완드에 있습니다. 허공에 뭔가가 떠있죠. 8개의 잎사귀, 요드라고도 부릅니다. 하늘의 축복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상징이에요. 뒤에 보면 성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흐르죠. 성은 목표, 가야 할 곳. 근데 아직 좀 멀리 있어요. 대신에 배경을 보면 땅이 이미 비옥하죠. 씨앗만 뿌리면 되는 땅. 준비된 봄의 땅.
목표는 멀지만 출발 조건은 갖춰졌다. 자, 이 카드가 나왔다면 뭐냐면 지금 필요한 게 치밀한 계획이나 마음의 평화나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거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슴이 먼저 뛰어서 그냥 시작해보는 모습.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 아니에요. 설계도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동을 낚아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완드는 타이밍이니까. 구름 속의 손이 지팡이를 내밀었다? 잡아채야죠. 지나치게 재고 따지다가 이 손 놓치거든요.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갑자기 운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창업해보려고 하거나 할 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또는 이거 만약에 연애운에서 나왔다 이러면 첫 만남 첫 느낌이 진짜로 강렬할 때, 설명이 안 되는데 몸이 먼저 끌리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신 이거 에너지가 시작할 때 되게 폭발적이거든요. 이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함정이 돼요. 불꽃은 확 타면 확 꺼지죠. 에이스의 에너지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지속시킬지, 이게 바로 숙제가 됩니다. 초반에 너무 달리면 쓰러지죠.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에서 에이스 완드가 나왔다면 이거 비상비상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에이스컵 카드 한번 가볼게요. 그림 먼저 느껴보시고요. 자, 첫인상 어떤가요? 완드 에이스랑 또 전혀 다르죠? 완드는 지팡이를 꽉 쥐었는데 컵은 어때요? 손이 컵을 아래에서 받치고 있죠. 받들고 있어요. 되게 귀하고 소중하다. 조심스럽게. 손바닥도 다 펼쳐서 컵이 딱 올라와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강제로 쟁취하거나 낚아채는 거 아니죠? 우주가 컵을 준다? 기꺼이 받들겠다. 이 자세입니다. 수용이에요. 수용의 에너지. 컵도 한번 볼까요? 금빛이에요. 그쵸? 진짜 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컵 안에서 물이 넘쳐 흘러요. 5줄기. 뭐죠? 오감. 이거 나중에 메이저 별카드에서 보면 왜 나체 여인이 물병에서 물을 땅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때 땅에 5줄기로 물이 흐르거든요. 그것도 오감을 상징합니다. 감각이고 이거 그대로 감정으로 이어지겠죠. 자,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감정. 없는 걸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채워지다 못해 넘쳐서 흐르고 나누어지는 거. 그리고 이 컵 위로 비둘기가 내려옵니다. 입에 십자가 새긴 성체 물었죠. 신성한 축복이 컵으로 내면으로 안착하는 그 찰나의 순간. 평화, 영적인 교감. 그리고 또 밑에도 한번 봐볼게요. 호수가 있어요. 연꽃 피었네요. 봉오리도 있죠. 이미 피어난 것과 피어날 것. 연꽃은 치유와 정화죠. 치유가 시작됐고 또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 지금 필요한 게 행동이나 분석, 물질적 기반이 아니라는 거겠죠.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 움켜쥐려 할 때는 도망치던 행복이 손바닥을 펼치니까 받쳐드니까 비로소 고이기 시작하더라.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뭐 새로운 사람 만날 준비가 됐을 때라거나 또는 오래 메말랐던 좀 권태로웠던 감정들이 다시 새롭게 채워지기 시작할 때, 아니면 무언가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래서 이 카드가 실제로 나오면 새로운 인연, 감정의 치유가 시작됐다. 또 뭐 창의적인 영감이 솟구친다. 예술하는 분들 이 카드 엄청 많이 뽑습니다. 새 작업 시작하기 전에 많이들 뽑으세요. 관계에서 나오면 좋겠죠.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 조건 없이 진짜 그냥 마음 하나로 다가오는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일 때. 그런데 또 이게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컵 안에 물만 보다가 현실에서는 실제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고여서 썩죠. 내면의 평화에만 안주하다 보면 정체되고 고입니다. 이제는 이 잔을 딱 들고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또는 감정만 앞서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짝사랑만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리딩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이스 소드. 이게 소드는 좀 9번, 10번 카드가 워낙 너무 강렬해서, 그죠? 완드랑 소드가 좀 그렇죠.
컵이랑 펜타클은 분명히 9번, 10번 카드가 좋잖아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뭐 좀 아름답고 뭐 또 파헤치면 안 좋은 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겉보기엔 좋은데 유독 원드랑 소드가 좀 안 좋거든요. 특히 소드는 최악이죠. 이게 왜 그런지 이미 감을 잡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영상도 또 조만간 올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소드. 역시나 손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구름 속에서 나오죠. 근데 이 손 아까 컵이랑 완드랑 다르죠. 유독 소드만 확 달라요. 뭐가 다르냐? 손톱이 안 보입니다. 유독 혼자만. 에이, 뭐 그런 걸로 의미가 바뀔까요? 네, 바뀝니다. 괜히 그려진 건 없으니까요. 유독 손톱까지 완전하게 가려진 손의 모습. 그만큼 꽉 쥐고 있는 손. 바로 이게 소드의 에너지입니다. 감정,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전부 철저히 숨기겠다, 배제하겠다. 오직 목적만을 향해서 물러남 없이 단호하게 칼을 쥐겠다. 칼을 쥔 손 자체에 이미 긴장감이 잔뜩 있어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검은 수직으로 세워져 있죠? 수평이나 사선이 아니에요. 완전한 수직. 타협도 없고 판단은 명료합니다. 직진하는 에너지죠? 그리고 칼끝이 카드에서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지성의 힘이겠죠. 그리고 검 끝에 뭔가 걸려있죠. 황금왕관. 그리고 이 왕관을 월계수랑 종려나무가 감싸고 있습니다. 왕관에는 빨간 보석도 박혀 있고요. 차가운 이성 속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열정, 생명력이죠. 지적 승리가 가져다주는 권위. 자, 배경은 어떤가요? 보라색 산, 파란색 산. 심란합니다. 그쵸? 차가워요. 험준하고요. 하지만 어떻다? 검이 그 산들보다 훨씬 높이 솟아있다. 그리고 또 황금색 요드들 검 주변에 떠있죠? 이 결단 역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과 지혜가 깃든 선택이라는 거. 기회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이스 소드가 나왔다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에이스 완드는 열정으로 불을 지폈죠. 에이스 컵은 감정으로 잔을 채웠습니다. 에이스 소드는 충분히 생각한 끝에 뽑은 검입니다. 이 카드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 위에 있는 잡초를 베어내는 첫 칼질이에요. 혼란을 끝내겠다는 선언, 망설임, 끊겠다는 결단. 그래서 이게 진짜로 리딩 때 나오면 오래 고민하던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야 할 때, 아니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때, 이 카드가 나온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칼을 뽑을 때가 됐다. 충분히 분석했고 충분히 확신했다. 더 깊게 고민하지 말고 칼을 뽑아라. 지금이다. 이게 충분히 분석하고 고민한 끝에 칼을 뽑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아요. 신중한 결정이죠. 근데 또 한 번 칼을 뽑으면 뭐라도 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더 생각하면 안 좋습니다. 소드는 공기의 원소죠. 공기는 고이면 어떻게 된다? 질식한다. 너무 오래 생각을 하면 이 날카로운 이성, 지성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또는 이 날카로움이 독단으로 이어지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조언을 다 무시하는 오만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진실은 필요한데 이때 이 칼로 베어야 하는 건 잡초이지 사람은 아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에이스 펜타클 볼게요. 역시 손이 나옵니다. 이 손은 손톱 보이죠? 손가락 마디도 다 보여요. 부드럽고 섬세한 손이에요. 강제로 주지 않았고요. 부드럽게 소중하게 바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자, 펜타클 동전 결실이잖아요. 수학, 성숙. 손 위에 황금 동전이 있어요. 모두가 탐내는 거죠. 동전에는 별 모양 새겨져 있고요. 손바닥 위에 빛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금화가 단순한 돈을 넘어서 어떤 귀한 가치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서 중요한 건 배경이에요. 다른 에이스 카드들은 그냥 자연 그 자체였거든요. 완드는 야생의 땅이었고 컵은 호수, 소드는 험준한 산. 근데 펜타클 어떻죠? 다르죠. 정원이에요. 인간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공들여 가꾼 땅이고 문명이죠. 여기에 백합이 피어 있어요.
흰 백합은 물질적인 풍요가 탐욕이 아닌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 길도 나 있죠? 되게 평탄하게. 풀 한 폭이 없어요. 방해하는 거 없죠. 소드에서는 직접 길을 베어내야 했는데 펜타클은 이미 닦아놓은 시스템, 안정적인 시스템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죠? 장미덩굴 아치 있고요. 그 너머에 흰산 보입니다. 아치는 통로죠. 지금의 안락함을 넘어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문. 흰산은 이 여정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어떤 더 높은 정신적인 성취. 내가 나아가야 되는 미래가 그쪽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는 그 더 큰 성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거죠. 대신에 이 잘 가꿔진 땅을 벗어나야 할 수가 있겠죠. 이 정원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저 문 밖으로 걸어 나가거나. 자, 어쨌든 이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다면 유일하게 손 위에 결실이 올라와 있거든요. 완드는 아직 불꽃이고 컵은 감정이고 소드는 생각인데 펜타클만 이미 손에 잡힌 결과물이죠. 막연했던 계획이 드디어 자본이나 제한 같은 걸로 구체화되는 강력한 현실화의 시기.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실질적인 기회가 눈앞에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돈이 들어올 시점이라거나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다 또는 몸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건강이나 컨디션 쪽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 펜타클은 결실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확실해서 거의 대부분 좋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카드도 주의할 점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카드의 의미 중에 이 정원에 머무를 거냐 아니면 정원 밖으로 나아갈 거냐라고 했었죠. 그겁니다. 이 정원의 안락함에 취해서 더 높은 목표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전 자체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락함은 준비된 토대이지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받은 금화가 큰 만큼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얻은 이득은 낭비하면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나가야만 해요. 반드시. 너무 실리주의, 보수적인 태도는 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에이스 카드 4장을 다 살펴봤는데요. 자, 많이 길어졌죠? 우선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 카드, 현실이죠. 사건이고 페르소나. 특히 페르소나는 원소의 속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 미리 한 번씩 카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메이저가 나도 모르는 나의 영혼을 보여준다면 마이너는 나의 현실, 일상을 보여주죠. 4개의 원소는 창조의 순서였고요. 그리고 이 에이스 카드들은 사실 우주가 준, 세상이 준 기회에 가깝습니다. 운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이건 공통 키워드가 되겠죠? 각 에이스 카드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쯤이 될 것 같아요. 완드 에이스는 타이밍 잡으세요. 지금입니다. 컵 에이스라면 손바닥 펼치세요. 받아들이실 때입니다. 소드 에이스라면 검 뽑으세요. 충분히 생각하셨잖아요. 펜타클 에이스라면 이미 길 닦여 있어요. 그냥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2번 카드들 들고 돌아올게요. 메이저 카드도 같이 올릴 거니까요.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